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저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재무 파트의 이제 제일 마지막입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이건 요청해 주신 분이 있어서 주제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우리나라가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 국가재정법의 제정 이전부터죠. 사실 성과관리에 대한 요구들이 2000년대 처음에 중반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계속 나타나게 됐었고, 그때 여러 가지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사용하게 되는 바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성과 목표 관리, 그 다음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 관리, 이렇게 두 가지의 제도를 시행하는데, 도입된 건 2003년, 2005년, 2006년이지만 도입 시점을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최근 2021년도에 국가재정법 개정이 되면서 이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에서 여러 가지 재정의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강조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요 성과 관리 제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제도의 특징이 단독으로 문제에 출제가 된 적도 있고, 그리고 내용상으로 계속 선지에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관리 제도의 일환으로 재정 지원 사업들,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고요. 이 제도는 본래 미국 부시 행정부의 파트라는 예산관리 기법 알고 계시죠? 프로그램 평가 등급 기법. 요거를 우리나라 말에서 실제 영어의 대문자만 따가지고 정리를 해서 파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 페이지 들어가면 이 부시 정부의 파트에서 영향을 받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우리나라가 시행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출에서도 언급이 된 적이 있으니까 부시 행정부의 파트에서 개발이 되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성과 목표 관리제 각 중앙관서의 미션 비전 달성을 위해서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거보다 좀 더 하위 목표인 성과 목표, 단위 사업, 성과 지표 이런 것들을 설정합니다. 이런 설정들이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통해 좀 더 확대되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핵심 얘기했잖아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항이라는 예산 과목 중심으로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들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요게 프로그램 중심으로 쓰입니다. 항을 중심으로 각 중앙관서의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이 전략 목표, 성과 목표, 단위 사업, 성과 지표 이렇게 하위 목표들을 계층적으로 설계를 해서 성과 달성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성과 목표 관리를 위해서 중앙관서회장은 예산 요구서를 제출을 할 때 예산 요구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현재 성과 달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런 형태로 지금 세워줘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런 형태로 목표를 세워주기 위해서 예산 요구서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한 성과 계획서 제출. 그리고 전년도에 이러한 성과 계획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에 대한 달성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과 목표 관리제고요. 성과 목표 관리제를 그러면 선생님 하면 그 결과가 실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당연히요. 성과 계획서의 내용대로 성과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확인했을 때 성과 지표에 대한 달성이 있다면 당연히 예산이 더욱더 투입되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만약에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무언가의 결과물은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재정사업 평가 제도도 있습니다. 기재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소관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가 실시가 되고요. 자율평가 대상 사업 중에 만약에 좀 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아니면 여러 개의 부처가 함께 관련되어 있거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거나 몇 가지의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조건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심층평가 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평가할 수 있고요. 자율평가 이후에 심층평가도 가능하다. 심층평가의 대상은 국가지정법 시행령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재정사업 성과관리 내용은 일단 성과 목표 관리, 그 다음 성과 자율평가와 심층평가, 결국 평가제도죠. 맞습니다. 재정사업 평가의 결과는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지출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사업에 원래 투입됐던 자금보다 적게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을 통해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겠죠.
재정사업의 심층평가 결과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 심층평가가 나중에 하는 거고요. 자율평가가 먼저겠죠. 그래서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3번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의 파트라고 얘기하는 프로그램, 요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2016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도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사실 2016년 기출문제가 출제됐던 시기보다 현재가 이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재정법에서도 굉장히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서 조문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의 기초, 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네, 세 가지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재정사업 목표관리제도는 아까도 봤지만 기관별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통해 설정된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사업 수행부처가 자체적으로 정한 10개의 평가지표에 근거해서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모두 평가한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2016년도만 해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대상은 전체 재정사업의 3분의 1이었는데 이제는 이 3분의 1에서 확대 시행되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래 기출이 나왔던 시기에는 3번이 틀린 선지였지만 지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맞는 선지 4번입니다.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재정사업의 심층평가 대상이 됩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은 아까 봤던 것처럼 만약에 자율평가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심층평가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처 간의 유사한 중복 사업, 비효율적인 사업, 그래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이런 것들도 심층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16년 이 문제는요, 정답이 지금은 없습니다. 모두 다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 없음으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016년 문제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까지 재무행정 주제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행정 환류에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